그녀가 제 넥타이를 고쳐주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소독해 드릴게요. 29살 그녀의 손이 제 목덜미를 스치고 향수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밤 11시 아들 방문 너머로 자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60살 아버지와 아들의 과외 선생님,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저녁 차려놨어요. 먹고 자요. 아들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또 혼자였습니다. 60살,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저녁, 혼자 먹는 밥,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거실. 수학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 과외 좀 알아봐 주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뭔가 할 일이 생긴다는 게.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3 수학 과외 선생님 구하는데요. 집으로 오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한 분 계시는데. 여자 선생님이신데 괜찮으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사흘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과외 맡게 된 이지민입니다. 밝은 미소, 또렷한 목소리. 순간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들어오세요. 그녀가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젊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드님 방이 어디예요? 저기, 왼쪽 방입니다. 네, 그럼 인사하고 올게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뭐지? 이 느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1시간 반 뒤 과외가 끝났습니다. 아버님,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올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 60살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빠, 저자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아들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과외쌤이 가방을 챙기려다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차 한잔 하고 가시겠어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다시 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뭐 하셨어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정년 퇴직하고 이제 집에만 있죠. 혼자 아드님 키우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엔 집이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오시니까요. 순간 그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얼른 차를 따르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컵이 깨졌습니다. 아, 파편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선생님, 피나요? 그녀가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안 돼요. 제가 소독해 드릴게요. 그녀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제 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파요? 꽉 잡으세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을 잡은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이성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 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도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계를 봤을 때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제 입술도 붉었습니다. 손에 남은 그녀의 온기만이 방금 전 일이 현실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과외가 끝나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남았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으면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래요? 커피? 차? 아무거나요. 선생님이 주시는 거면. 그녀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넥타이 매셨네요. 응? 아. 오래간만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잘 어울려요. 그녀가 웃으며 제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근데 여기 좀 삐뚤어졌어요. 손이 제 목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넥타이를 고쳐주는 그녀의 손가락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다 됐어요. 그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허리로 갔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아들 방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떨어졌습니다. 왜? 물 좀. 아, 선생님도 계시네요. 아들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그녀가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민 씨, 내일 봐요. 그녀가 현관을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건 없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들켰나?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들의 과외 선생님과 60살 아버지가 이렇게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는 여전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대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고칠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너무... 그녀의 메시지였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괜찮다? 미안하다? 다시 만나자?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과외 시간이 됐지만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 안 오시나 봐요? 응. 몸이 안 좋으신가 봐. 그렇군요. 아들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빠, 왜? 아니에요.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민 씨, 무슨 일 있어요? 과외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제 친구가 학원 원장님한테 들었대요. 뭐요? 선생님이랑 제가 수상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소릴? 모르겠어요. 근데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들도 다 알고
지민 씨, 선생님, 저 어떡하죠? 학원에서 잘릴 것 같아요.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과외는 그만둘게요. 지민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안 돼요. 지금 만나면 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아빠, 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랑 뭐 있어요? 무슨 말이니? 다 들었어요. 방금 전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아, 친구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집 과외 선생님이랑 아빠가 수상하다고. 그건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봤잖아요.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선생님 허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건 오해야. 오해요? 진짜 오해예요? 아들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이요. 아들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저 선생님 안 바꿀 거예요.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쾅!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그녀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슈퍼마켓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 저분 아니세요? 402호. 맞아요, 그 집. 아들 과외 선생님이랑 두 아줌마가 제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3층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과외 선생님 안 오시나 봐요? 네, 잘하셨어요. 그런 건 조심해야죠. 나이도 어린데. 할머니, 그게 아니라. 알아요, 알아요. 외로우시겠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민 씨, 괜찮아요?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학원 그만뒀어요. 뭐라고요? 원장님이 불러서 학부모들 항해 들어온대요. 저랑 일하기 싫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지민 씨,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저 부모님한테도 들켰어요. 네. 누가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했나 봐요. 나이 많은 아저씨랑 수상하다고. 지민 씨, 아빠가 난리예요. 당장 그만두래요. 다시는 그 집 근처도 가지 말래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저 이제 어떡하죠? 직장도 잃고 부모님은 실망하시고. 제가 가서 설명할게요. 부모님한테. 안 돼요. 그러면 더 난리 나요.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민 씨, 우리 만나요. 한 번만. 선생님, 제발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공원에서 봐요. 아침 일찍.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빠, 또 선생님이랑 통화했어요? 응. 아빠, 정말 그만 좀 하세요. 동네방네 다 소문났어요. 아들아, 아빠 말 좀. 친구들이 다 물어봐요. 아빠랑 선생님이 진짜 사귀냐고. 창피해 죽겠어요.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그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녀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 씨. 선생님. 그녀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우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지민 씨, 제가 책임질게요. 무슨 책임이요? 전부요. 학원도 부모님도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안 돼요. 왜요? 선생님, 우리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31살. 맞아요. 31살. 선생님은 환갑이고 저는 이제 30도 안 됐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잘 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요? 아드님은 반대하고 제 부모님도 반대하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이는 안 변해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이 70대면 저는 겨우 40이에요. 80대면 전 50이고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죠. 저 선생님 간병하려고 20대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순간 가슴이 멎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민 씨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선생님, 지민 씨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60살 늙은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아빠. 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따라온 거니? 네. 아빠 나가는 거 봤어요. 아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좀 그만 만나주세요. 아들아. 아빠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민준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이에요? 31살 차이 나는데?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친구들이 다 비웃어요. 아빠가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헛짓한다고. 민준아, 창피해요. 학교도 가기 싫어요. 아빠 때문에. 아들이 돌아서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 이만 갈게요. 지민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60년 인생에서 다시 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전화 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잠깐 다녀올게요. 아들이 현관을 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좀 늦게 들어갈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아, 어디야? 곧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니?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 선생님, 부모님 댁 다녀왔어요. 뭐? 찾아갔어요. 선생님한테 주소 물어봐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아, 왜 그런 짓을?
아빠 일 때문에 갔어요. 뭐라고 했는데?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민준이에요. 지민 선생님한테 과외받던 학생이에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 아빠 일로 찾아왔다고. 민준아.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창피하고 화나고 친구들 눈치 보이고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근데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아들아, 5년이에요,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5년 동안 아빠 한 번도 안 웃었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근데 선생님 오시고 나서 아빠가 웃더라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할 게 뭐예요? 저도 사람인데 외로우시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제 아빠 진심이라고. 딸 버리거나 상처 주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처음엔 화내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아빠가 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단 한 번도 포기 안 하셨다고. 민준아. 선생님도 옆에서 울고 계셨어요. 그때 부모님 마음이 좀 풀리신 것 같았어요. 정말? 네. 나중에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만나보자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니? 네. 근데 아빠,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외롭게 하지 말라고. 아빠도 행복할 자격 있다고. 그런 말을. 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라면 응원했을 거예요. 아빠가 다시 사랑하는 거.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1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왔었어요. 응, 들었어. 부모님이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정말요? 네. 이번 주말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고 말고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웃음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되게 만들 거예요. 이번엔 진짜로. 창밖을 봤을 때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빠, 합격했어요. 아들이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민준아.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알려드려야겠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 씨, 민준이가 합격했어요. 정말요? 민준아, 축하해.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축하한다고 같이 먹어요. 좋아요. 제가 갈게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그녀가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이거 선물이야. 와, 감사합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건배. 민준이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아빠, 선생님, 그리고 저.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요즘 부모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주에 아빠가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네, 좋아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동네 사람들 시선.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슈퍼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머, 두 분 잘 어울리시네요. 나이가 문제예요? 행복하면 되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잘할 수 있죠? 물론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봄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이 차이, 주변 시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빠, 선생님, 케이크 먹어요. 민준이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